이렇게 하면 학생들 발표할 때 이게 다른 창이 되는데 일일이 바꿔줘야겠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디스플레이 공유 하면 이런 게 알아서 없어지나? 응. 음.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알아서 안 보이는데. 볼 거 같아. 다른 창으로 넘겨도 같이 될 텐데. 뭐 열두 개 거기 위에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7% 위에까지 갈수록 승들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음. 음.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2학기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융합인재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죄송합니다.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전공 설명회. 이름이 좀 어렵죠. 맨날 헷갈립니다, 제가. 설명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인재 양성사업단의 연구교수 전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융합전공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융합전공 교수님들을 짧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사업단 단장님이신 일어일문학과의 정병호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단장을 맡고 계신 언어학과의 송상환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융합전공의 주임 교수님 맡고 계신 국어국문학과 이승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이승 교수님과 같이 맡아주고 계신 류호연 교수님, 중문학과 류호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교과과정 맡아주고 계신 언어학과의 정유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비교과 맡아주고 계신 서서문학과의 정혜윤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단의 연구교수 양성윤 교수님이시고요. 네, 오늘 외부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셨는데 박여정 교수님이 또 연구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일정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먼저 이제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정명호 단장님 모시고서 우리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고려대학교 저기 융합전공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우리 와주신 학생들 반갑고요. 그 여러분 저기 오시자마자 융합전공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식사도 제공이 되고 음료수도 제공되고 여기에 현혹되셔서 융합전공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있다 여러분의 이제 선배가 될지 동료가 될지 이분들이 이제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해외에서 공동 발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교수님과 더불어서 랩을 이루어서 학부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술 논문을 썼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에도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진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문과대학 학생들이 뭐 또 우리 여기 물론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 1학년 때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진로가 되게 확실합니다. 한 70% 정도가
80% 정도가 진로를 선택을 해요. 근데 2학년 가고 3학년 가고 가면서 그 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또 미래가 불확실하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또 4학년이 되니까 그 비율이 4학년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율이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1년도 조사한 내용인데요. 또 지금은 또 많이 뭐 개선되었기를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첫 번째 기준점은 학문 탐구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로를 선택하는데 또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 융합 전공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탐색을 하시고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고대 전체에서 보더라도 컴퓨터 학과 뭐 이런 과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서 정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 융합 전공이 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도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데는 고려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큰 거대 교육 베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여러분의 동료나 우리 교수님이 설명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학과에서 교수님들하고 그다지 밀도 높게 아마 접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여기에 계시면은 여러 과 교수님들, 특히 우리 그 40대, 30대 젊은 교수님들하고 학과보다도 훨씬 많은 미팅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고 또 논문을 쓰기 위한 랩도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이런 체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 현혹되시지 말고요. 여러분의 어떤 진로 경험, 진로 선택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해서 제2 전공은 어차피 우리 고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진지하게 좀 선택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6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이 강조하셨듯이 이제 우리 융합 전공을 통해서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정규 교과 소개가 있겠는데요. 우리 융합 전공의 주임 교수님이신 국어국문학과 이승은 교수님 모시고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문과 이승은입니다. 저희 전공주임을 맡고 있고요. 저는 짧게 저희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넘겨주시나요? 네. 제가 넘겨도 될까요? 네. 그 앞서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전공은 이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전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풍족하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교육 목표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5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및 다양성,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법제 해결 및 경영 전략, 언어 커뮤니케이션, 지역 재생. 이 5가지 소주제는 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고려대가 좀 역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법제 해결 및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느냐라고 묻는다면 디지털 액티비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실천적 융합 인재가 되기를 여러분들께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디지털 기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해법, 그리고 경영 윤리를 모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융합전공의 커리큘럼이나 혹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반드시 뭐 경영이나 법률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다양한 영역을 두루 다루지만 저희 학교가 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과정은 크게 이제 4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각 전공에서 그 전공 교육 과목을 듣다 보면 전공도 다 개론 수업들이 있잖아요. 이 개론 수업에 해당하는 기초 공통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론을 들었으면 강론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각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는 수업들을 수강 신청하셔서 듣곤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고 하는 수업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수업들이 각각 강론과 이제 심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초 공통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론적으로 다룬다면 디지털 기술 활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데이터 처리라든지 데이터 분석과 같은 조금 실용적이고 또 테크놀로지 친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윤리적인 문제, 또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두 번째 단에서 배웠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 아직 누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교과목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리걸테크와 법 같은 수업인데요. 뭐 예전에는 법률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관의 일이다, 뭐 변호사의 일이다, 판사의 일이다, 검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법조문도 인공지능이 쓰고, 또 물론 이제 그걸 실제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실생활에서 법조문을 판사에게 안 맡기고 인공지능이 다 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이 이미 성인이시죠? 성인이 되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시고 또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한참 해나가실 때가 되면 저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기술 환경과 인간 사회의 문제를 결합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수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이 현장 실습인데요. 아마 각 전공에서도 다 현장 실습 교과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그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하는 교과목을 들으면 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전공에서도 다양한 회사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지금 협약을 맺고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 매년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뭐 현장 실습 경험을 발표해 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보시면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회사들도 있고 또 안 들어본 회사들도 있으시겠지만 SM 엔터테인먼트나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접했던 회사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팀 에브리웨어 같은 IT 업계도 있고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창업 지원 관련된 벤처 캐피탈 관련된 회사들도 저희가 다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의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단에 어떤 교과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이 교목들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전공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각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초공통 교과목 같은 경우는 고대에서 4개의 교과목이 열리고 있고 무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전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려대에서 열리는 교과목도 있고 또 저희가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타 대학에서 열리는 교과목도 있어서 온라인 수업이나 무크 수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무크 수업을 활용하시면 현장 실습을 하면서 무크를 같이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조금 절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이 크림슨으로 표시한 거는 고려대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들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처리를 활용한 사회 분석, 문화 산업,
고전 데이터 처리와 비판적 AI 리터러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학, 그리고 인공지능, 리걸테크와 법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과목 같은 경우는 고려대에서 열리는 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타 대학에서 열리는 교과목으로 수강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저희 융합전공의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단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에 보시면 휴스 아카데미 그리고 지산학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교과목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혹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1학점짜리 캠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역시 그것도 이제 후기를 말해줄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박 4일 혹은 뭐 4박 5일 정도의 캠프 집중 이수제를 통해서 특강을 듣거나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건 이제 다른 대학에서 열리는 저희 컨소시엄 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열리는 수업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타 대학에서 열리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융합전공 이수학점이 총 36학점이고요. 36학점 들으면 디지털 융합문학사가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꼭 36학점을 다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들은 교과목의 어떤 배열 혹은 배치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제가 대표적인 마이크로 디그리만 적어놨는데 저거 외에도 다양한 MD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융합전공 교과목을 뭐 한 3개 혹은 4개 정도 들은 학생이라면 다 관련된 MD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공 교과목에 관련된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 전공 주임이기도 하고 해서 이 교과목 소개와는 조금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융합전공이 개설되고 여기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께서 이 융합전공의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물론 이제 이름에 인문이 들어가지만 인문학적인 어떤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걸 파고드는 전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저희가 배운 각 전공 영역에서 배운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디지털 기술과 지식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는 전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전공이 다 다르시겠지만 인문학도로서 혹은 사회과학도로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구나를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신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공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융합전공의 목표와 또 전반적인 과정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비교과 소개가 있겠는데요. 언어학과의 정유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비교과에 대해서 방금 소개받은 언어학과 정유진입니다. 비교과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디지털 융합 캠프, 조사 탐방, 해외 교류, 랩 활동,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라고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5가지가 다가 아니고요. 이 외에 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5가지를 여기에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포스터 2가지는 지난 학기에 저희가 개최했던 특강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디지털 시대의 취업과 창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포스터는 Bigger Smarter Data라는 제목으로 크리스토퍼 소 교수님께서 특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이 교수님께서 낯설 거예요. 근데 이분이 ADHO라는 디지털 인문학 그 전 세계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의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내년에 대전에서 이 디지털 인문학 대회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 대회가 유럽과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한 해는 유럽에서 한 해는 미국
그러니까 북미에서 이렇게 한 해씩 바꿔가면서 진행이 됐던 대회를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유치하게 됐고, 이제 그 차원에서 유치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저 회장님을 모셔서 진행했던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런 좀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도움이 되도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랩 활동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랩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휴스, 그러니까 전태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디지털 인문 융합 사회 인재, 그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좀 이름을 혼돈해서 부르는데 보통 저희가 디지털 휴스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희 참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저희가 오늘 이 소개에서 인사드렸던 선생님들, 그 외에 또 참여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 각 과에 문과대 여러 과에 한 분씩 선생님들 최소 한 분씩 또는 그 이상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계셔서 그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생, 학부생 그리고 문과대 학생뿐만이 아니라 본교에 있는 또는 세종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랩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교과와 비교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교과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정해진 그 학사 기간 동안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가는 거라면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 외의 모든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답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거 대학생으로서 고려대에 와서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부생으로서 사실 어디 학회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포스터 발표도 하고 실제 학회 발표도 해볼 수도 있고 뭐 그걸 통해서 학술지에 게재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예전에 지난 학기에 학생들이 발표했던 걸 통해서 지금이라고 하기에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책을 북챕서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각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랩 활동인데, 뭐 K-pop 스토리 팬덤 언어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AI Law and Language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사학과 선생님, 한국사학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역사학, 그리고 디지털 한국 문학 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페인어 텍스트 분석. 그리고 인문학과 일본 문학, 그다음에 영문학 텍스트의 디지털 분석,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어학 논문 작성, 그다음에 랩 사회학과 관련된 랩도 있고 이 외에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해서 실제 융합 전공생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다음 학기부터죠. 그 전에 저희가 다음 학기 아젠다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전에 10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저 이런 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말고 선생님 전태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해외에 관련된 거는 양성윤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거라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예, 그 다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학회에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 뭐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끝 이러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수료증도 발급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활동이나 나중에 증빙이 필요할 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융합 캠프도 있고, 그리고 융합 캠프에서 나중에 여기 설명을 하시겠지만 성과물 뭐 경험에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거라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뭐 그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본인에게 듣는 게 더 경험 우러나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예, 그래서 저희가 내일 당장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KU AI 포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AI 시대의 담론을 이끈 학문의 허브라는 소제목을 갖고 고려대학교의 각 단과대에서 AI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자. 근데 그 시작은 문과대학이 깃발을 들고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 내일 처음으로 2024 KU AI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10시부터 학생들 포스터 발표 전시가 있고, 물론 전시가 있으면 수상도 있고요. 그리고 11시부터 박태용 의장님 특별 강연도 있고, 앞서 저희 단장님께서 점심이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점심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10시부터 오시면 굿즈도 있어요. 여기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저희 후원이 우신캠텍 SM 엔터테인먼트 들어오셨죠? 네, 거기와 그다음에 필라웨어라고 여기도 IT 회사,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념품이 있는지 다양한 굿즈들과 기념품들이 있으니 오셔서 특강도 듣고 선생님들이 AI에 대해서 각 단과대 뭐 이과대학, 수학과, 그다음에 정보대학, 뭐 사범대학, 심리학과 각 다른 단과대학에서 어떻게 같은 주제로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시는지 들어보는 몇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디지털 휴스 엑스포라는 게 있는데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고, 저희 이 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중에 송상원 선생님께서 또 재미있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야심차게 엑스포에 갈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조사 탐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사 탐방은 작년에는 순천 지역, 그러니까 올해는 남해 쪽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단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뭐 숙박, 교통 그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단에 포함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배우는 그런 자리, 그리고 서울교토 차세대 포럼 이것도 해외 교류에서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 이거는 이제 올해가 세 번째이고 5일 동안 진행이 되고, 올해는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공고가 나갈 거고, 고려대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2024 산학연 협력 엑스포,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행사입니다. 예. 이상으로 비교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들으면은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이런 것들 우리 융합전공에 참여해서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전공 수강 혜택 안내를 양성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성윤이라고 합니다. 예, 저의 전공은 일본 고전학, 일본 문학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비교과 랩 소개가 있었잖아요. 그 랩을 이제 담당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한국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를 통해서 한국 연구재단을 통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구체적인 그러니까 과목이나 이런 기획이나 아니면 여러 이벤트들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어떤 실적을 보고하는 그 책무가 또 있고 그 관리, 그 실적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키워드가 현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 페이지로 잠깐만 넘겨주실래요? 예, 전공을 수강하는데 혜택이 있다. 이런 약간 묘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수업은 듣고 우리가 지금 최전선의 학문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보금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면 되지. 우리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한 다음에 그 더욱 열심히 하고 하라는 정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장학금의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과를 즐기다라고 했는데 교과도 즐기고 비교과도 즐기면 마일리지 형태의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이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규 교과목 1학점을 들었는데 15마일리지. 그러면 앞에서 오늘 처음 봤는데 그 무크 강의 교양으로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학점 1마일리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마일리지는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1학점이 15만, 그럼 3학점 하면 계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그 정진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 이런 특강이나 현장 학습이나 캠프가 줄줄이 사탕으로 있어요. 그러면 10마일리지, 5마일리지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그럼 현장 실습을 보세요. 혹시 지금 포탈에 수강 신청 들어가서 우리 전공을 보면 현장 실습 3 일단 유원 선생님의 요남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한 학점이 9학 그러니까 한 과목이 9학점 12학점짜리도 있어요. 한 과목이. 그리고 현장 실습이 지금 이번 학기 운영이 되는 것이 SM이랑 마일리얼 출입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시급으로서 급여도 받고 그럼 12학점이니까 12학점 9학점이니까 곱하기 9, 12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현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식의 충실히 활동을 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연구 활동 분야가 있어요. 학회 발표, 뭐 KCI, SCI, 그 경진대회가 있고 학부생이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정유진 선생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이승은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교과 과정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자율적인 랩 활동이 있고 그 랩 활동을 하고 일정의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걸 경진대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리고 야 이거는 공표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학계에. 그러면 연구활동 학회에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도한 학생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랩에도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중복적으로 마일리지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예컨대 자 그렇게 학회 발표까지 했어요. 심지어 게재까지 됐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해외 학술 교류가 있는데 뭐 여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주 중점적인 연구소들 또 리츠메이칸 같은 학교와도 협정을 맺어서 교류를 해서 학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건 7월 말에 교토에 있는 국제 일본 문화 연구센터에서 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강연도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앞부분에 아까 전에 해외 교류 쪽으로 한번 아까 전에 정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음 자 여기 보시면 이따가 그 제 순서가 마치 끝나면 우리 언어학과 김성빈 학생이 간증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여기에 참여했어. 다시 말해서 경진대회도 나갔고 거기서 훌륭하니까 여기에도 뽑혀가가지고 지금 26일 뻘겋게 칠해져 있잖아요. 한일 청년 차세대 디지털 인문학 포럼 여기서 당당하게 발표를 해서 그 여러 세계 각국의 그 연구자들 일본의 연구자들 학생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물론 마일리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그다음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의 이 전공 이 코스를 성실하게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정의전 학문 공동체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활약하시고 그리고 이런 장학금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있습니다. 물론 다 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일리지를 채우고 그럼 하나 채울 때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한 번이에요. 한 학기에 한 번이고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저희 사업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융전 학생들에게 메일도 가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도 다양한 경로로 또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또 신청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그 최대 상한치가 있어요. 그거는 한 학기에 300만 정도입니다. 자꾸 돈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항문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30 마일리지 이상. 근데 그거는 뭐 학점만 채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학점이 3.0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 관심을 갖고 오실 분 정도면 3.0은 훨씬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또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그 문의 상황이 있으면 그 Q&A 때 말씀하셔도 되고 또 사업단의 행정팀의 번호도 있거든요. 그 메일도 있어요. 뒤에 이제 또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연락을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학이나 문화 쪽에 비교과 랩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활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우리 전공의 혜택들에 대해서 좋은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혜택들 놓치지 말고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오늘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의 그 생생한 후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어학과 김예진 학생이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과 2학번이고 작년부터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전공 과정 진입해서 하고 있는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작년 인문사회 디지털 그 설명회도 딱 오늘 이 날짜에 열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설명회 밥 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와봤다가 덥석 물어가지고 바로 융전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학기 융합전공 신청도 며칠 있으면 시작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제 경험을 듣고 조금이나마 결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23학년도 겨울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전공 수업들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를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 아까 교과목 설명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융전 학위를 따려면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대분류로 전공 필수 그러니까 공통 기초였나요? 네, 디지털 기술 활용, 문제 해결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 구분이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걸 다 맞춰서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이 잘 열릴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제가 처음 진입한 학기부터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겨울 계절학기에 2과목, 1학기에 3과목, 여름 계절학기에 현장 실습으로 6학점, 그리고 지금 2학기에 5과목 이렇게 해서 36학점을 다 채우게 됐습니다. 제가 색깔로도 구분을 해놨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특히 이번 학기에는 충남대랑 순천대랑 영남대 이렇게 세 학교 수업을 학점 교류로 듣고 있는데요. 타대학 학점 교류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원래는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꽤 까다롭습니다. 근데 여기 후스에서 주관하는 학점 교류는 신청할 때 복잡한 절차 없이 거의 인적사항만 작성하는 수준으로 하면은 듣고 싶은 과목을 편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온라인 과목이나 무크 과목이 많이 열려요. 저희가 또 디지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신체의 편안함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번 여름 계절학기 동안 했었던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SMCNC에서 여름방학 동안 실습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네, 보통 공대에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과대생인데도 이렇게 대기업에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했던 업무는 이제 SMCNC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예능 촬영 현장에 직접 따라가서 촬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배우고 피디님들 일도 도와드리고 영상 편집도 했는데 이제 그건 SM 아이돌 자컨 그러니까 자체 제작 콘텐츠 영상을 전달받아서 그걸로 쇼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쇼츠가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되게 뚝딱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그 짧은 영상 내에서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요즘 같은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 수 있는 제목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SMCNC에서 일해봤다 하는 게 아주 좋은 스펙이잖아요. 앞으로 저한테 좋은 경력 사항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인턴처럼 회사에 가서 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점도 학점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이득인 제도라고 느꼈어요. 또 원래 현장 실습 학기 중에는 다른 수업들을 못 듣는데 무크 수업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인사디 과목 중에 무크로 열리는 과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자랑인데요. 일하면서 연예인들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얼마 전 쥐롤라로 엄청 핫했던 이창호 씨랑도 사진을 찍었고요. 이분은 그 옆에 있는 분은 카메라 감독님이신데 런닝맨에서 유재석 BJ로 뛰셨던 류걸려 감독님이세요. 제가 또 런닝맨 보면서 컸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SMCNC 말고도 다른 기업들과도 현장 실습이 열리고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에 있었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초에 그 일본 스쿠바 대학과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교류가 있었는데요.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마지막 날에 관광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120m나 되는 우시쿠 대불도 보았고요. 거기에 불량공주 모모코라는 영화를 보고 일본의 로리타 패션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영화가 기억에 남아서 모모코 사진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스쿠바 대학하고 메지로 대학에서 강의도 듣고 이곳저곳 견학도 많이 다녔는데요. 긴자에서 만화 AI전이라는 전시회도 갔었고 메지로 대학의 요네자와 요시로 기념 도서관이라는 곳도 갔었는데 여기는 만화와 서브컬처 관한 것들을 방대하게 보존해둔 곳이었어요. 아는 만화들도 있었고 완전 옛날 만화책들도 있었는데 보존 서고 사진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아카이빙된 잡지양에 놀랐고 또 그 오랜 시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잡지들을 모아놓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월 초면 저희가 용전이 생기고 처음 진입하고 나서 얼마 안 된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아카이빙이 뭔지 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과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라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견학도 많이 하면서 다 같이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 흥미도 더 얻고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점이 여러 대학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저희 고대뿐만 아니라 같은 컨소시움 내에 있는 충남대 학생들도 같이 가서 서로 친해질 수 있었고요. 일본에 가서는 스쿠바 대학과 메지로 대학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밥도 먹으면서 친해졌습니다. 당연히 같은 고대 학생들과도 더 친해졌고요. 사실 이중전공이나 융합전공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그렇게 모일 일도 없고 그래서 별로 교류가 없는 게 보통이지만 저희 인사디 융전은 이런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여기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놨는데 융전 신청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 학생 대 학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궁금증이다 하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영문과 우현승 학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어, 어. 제가 넘겨도 돼요. 엑스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2학번 그리고 인문사회 디지털 저기 앞에 발표해주신 예진님과 똑같이 처음 열리자마자 들어온 우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참가했던 이 해커톤 이제 아까 융합 캠프 관련 설명 받으셨을 텐데 캠프 안에 해커톤이란 대회가 있어서 해커톤을 참여했었고 그리고 PNC 2024라고 해가지고 고대에서 국제학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페이퍼 세션 발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나왔으니 제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융합전공 소개, 해커톤, 학회, 기타 사항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우현승이고요. 제가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이거 제 PNC 발표할 때 사진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저는 2학번 3학년이고요. 그리고 취미는 좀 미술관에서 도슨트 취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그만뒀는데, 네, 그렇고요. 맛집 탐방도 좋아해서 막 계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융합 전공은 이제 작년 처음 열렸을 때 2023년 11월에 됐고 진입 이유는 이제 문과대면 아마 디지털 인문학 입문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한 수업에 되게 영감을 받아서 그걸 듣다가 이걸 오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고 있다면 다들 많이 물어봐요. 너 뭐 이과 출신이나 아니면 뭐 수학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인문계 출신입니다. 그렇고요. 융합 전공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름은 이렇게 긴 거고요. 길어서 읽지는 못하겠고, 네. 배우는 것은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뭐 전산 언어학, 데이터 분석, 사회 문제 해결, 디지털 문화, 뉴미디어, 창업, 리걸테크 이런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전공이고요. 제가 느낀 특징은 융합 전공보다 하나의 전공이라 느꼈던 게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들어가면 같은 동기끼리 뭐 에타에서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알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교수님께서 주관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런 게 좀 유니크한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할수록 정말 얻는 것이 많은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커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해커톤은 설명드리면 이번 여름 7월에 충북 쪽의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 약 40개 팀이 참가해서 한 팀에 5명이 있었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결과물을 일단 만들어서 일단 21개 팀으로 결선을 진출하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제 결선 피칭을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잘했던 5개 팀이 수상한다고 네, 그런 대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팀을 구할 때 이제 같은 융합 전공 안에 단톡방도 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같이 할 사람 있냐라고 해가지고도 구했고 또 안 구해져서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수업에서 이 학생 되게 이제 캐커톤 같이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끌어주셔가지고 팀을 그렇게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가를 하면요 사회 문제를 직접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대회장에서 뭐 특별히 키워드가 있진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해서 사회 문제를 찾고 그거를 좀 디지털적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실 제품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그거를 좀 프로토타입처럼 만들어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융합 전공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창업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면 융합 이제 캠프는 교수님들이 와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해커톤은 이제 실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막 이제 좀 어떻게 사업체를 키워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창업을 또 따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팀은 이제 팀 구성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기획력이랑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5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되게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획력이랑 추진력이 있는 한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PT랑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질문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3박 4일 동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4일 합쳐서 한 5시간 정도 잤거든요. 그 정도로 잠이 부족한 곳이니까 좀 에너지 넘치는 사람, 뭔가 사기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얘는 그냥 제가 당시에 시간표를 찾아가지고 갖고 왔고요. 시간표는 그래서 도착을 한 다음에 4일 동안 어떻게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면 3박 4일 동안 문제 솔루션을 찾기고, 실제로 준비는 이제 2박 3일을 해가지고 2박 3일에 나온 결과 갖고 결선을 갈지 수상을 할지가 대부분 결정이 되고요. 2박 3일 이후에 결선이 된다고 하면 한 6시간 정도 이제 PPT를 조금 더 다듬을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여가지고 2박 3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본 대회 전에 막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많이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해커톤 주최 측에서도 막 국회 연구원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해가지고 줌으로 모아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교수님들께서도 PPT라든지 관련해서 되게 좋은 강의들 주시는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어쨌든 3박 4일 동안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 팀 모았을 때 5명 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 모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커톤 전에도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만나가지고 2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했고 팀 회의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결과물은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PPT가 되게 예쁘죠. 그래서 처음 일단 만든 거는 여기 부단장님이 송상원 교수님의 언어와 컴퓨터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언어학과랑 인문사회 디지털 전공 수업인데, 그게 이제 전산언어학을 대체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전산언어 기초부터 딱 다지는 과목인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전산언어 기초 말고도 그 이제 업계 이슈들을 말해주셔요. 예를 들어 챗GPT를 학습시키거나 사용할 때 전기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흘려 듣다가 대회 가서 이거네 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만들어냈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LLM이 과도한 전력을 사용한다는 이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멀리처럼, 우리 그래멀리 하면 워드에서 뭐 문법 잘못된 거나 이런 걸 수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챗GPT를 쓸 때 그래멀리처럼 이렇게 뭔가 좀 내가 한 번에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게 솔루션을 만들면 이제 챗GPT를 사용한 양이 줄어들 테니까 전력도 줄어들겠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이제 솔루션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우리가 만든 시스템 설명하고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팀은 운 좋게도 결선에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결선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 저 물병은 이제 어쨌든 밤을 샜다고 했잖아요. 한 새벽 한 3, 4시쯤에 다들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약간 그 불 켜고 이 불이 예쁘다 이러고서 그냥 회의하다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결선 발표 딱 했을 때 이제 결선 발표됐다고 이제 소식 듣고 기뻐가지고 찍었던 사진, 또 예산시장 가가지고 막 했던 거, 그리고 나중에 뭐 회식도 해가지고 회식 때 찍었는데 가운데 남자인데 네, 그게 리본 쓰고 있는 인생 내것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래서 어쨌든 4일 앞에서 5시간 수면한 대회고 한데, 어쨌든 정말 20대 물론 저도 20대 초반이지만 네,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싶고요. 또 준비 전에 회의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성본을 4번 갈아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많이 실패하는데, 항상 거기서 모든 창업자분들이 해주시는 말이, 여기서 너희가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패를 하면 잃는 게 많겠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실패를 해도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실패를 하면서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 갈아엎은 만큼 마음껏 실패를 배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창업이랑 그 창업도 이제 창업에서 실제 성공해가지고 현대차에서 100억 넘게 받고 오신 교수님께 과외를 듣기도 하고, PPT 같은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PPT 담당자분께서 와가지고 막 강의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좋은 걸 배울 수도 있었고, 이걸 실패한 창업 배우고 또 이후 이 팀원들끼리 또 잘 맞아가지고 다른 공모전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팀을 만나가지고 서로 친해진다는 거 되게 좋은 기회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 다시 돌아간 다음 참여할 것이냐 여쭤봐 주시면 네, 당연히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음은 PNC 2024 국제학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관련 국제학회고, 원래 이제 뭐 미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열린 국제학회인데요. 이제 2024년 8월에 올해는 개최국이 고려대여가지고 고려대 3위를 했고, 대만, 일본, 중국, 미국 다양한 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크게는 포스터 발표, 세션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막 서울 투어, 막 청와대 안도 들어가고요. 경복궁에 경회루라고 해가지고 쉽게 못 들어간 그런 곳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투어도 할 수 있었던 2박 3일 학회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인사디 수업 그 전공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신은경 교수님의 데이터 사이언스 사회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과랑 인사디 전공 수업인데 수업 자체가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분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수업인데 그래서 학기 말에 꼭 내가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하나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전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 수업 중에 이 프로젝트 한번 국제학회에 도전해볼 사람 있으면 도전해봐라. 그냥 그래서 할 사람 있으면 말해봐라. 그냥 약간 흘리셨는데 저는 그냥 국제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서 그냥 이제 했고 교수님이 저는 사실 PNC가 뭔지도 몰랐고 뭐 어딘지도 몰랐고 교수님이 그냥 여기다 내 해가지고 거기다 초록을 내가지고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낸 게 한 4월 말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된지도 모르고 사실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넣었던 건데 7월 초에 이제 그냥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통과됐다는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됐지?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한테 왜 됐지라고 하고 막 나중에 교수님들께 도움을 받지 그때도 교수님 제가 왜 이게 됐어요? 막 이럴 정도로 했는데 네, 그렇게 약간 국제학회 발표를 하게 됐고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데에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예를 보면 막 MZ 세대, 뭐 MZ 세대 꼰대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게 뉴스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 생각을 시작을 했고, 근데 세대가 일단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하면 모두가 노래를 듣긴 하잖아요. 그래서 K-팝에서 찾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K-팝 가사들, 인기곡들 가사를 크롤링을 했고, 이제 가수들 관련해서 막 사회 연결망 분석도 했고, 가사 의미 연결망도 만들고 가사로 이제 젊은 층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층 해가지고 두 분류로 나눠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둘에서 가장 유행에 영향을 미친 단어는 뭘까라고 뽑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네,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케이팝 안에서 정말 이 안에 여기가 되게 안 볼 수 있는데요. 위에가 보면 그러니까 되게 나눠져 있어요. 가운데 윤종신이란 사람이 없으면 그 노년층들이 즐기는 이제 트로트랑 우리가 즐기는 아이유,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이랑 하나도 연결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제로 이제 세대 갈등이 있다는 걸 찾을 수도 있었고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새로운 노래도 만들 수 있었던 네,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인데 한번 잠깐 틀어볼게요. 안 들리는 거죠? 아, 그래요. 아, 네, 뭐. 아니 뭐 나중에 뭐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도 해가지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LLM 그러니까 챗GPT 사용하는 법 많이 배워요. 특히 디지털 인문학 입문에서 막 노래 만드는 법 노래 한번 줄게요. 노래 만드는 법, 꼭 가사 만드는 법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앨범 커버도 배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미지, 노래, 가사 중에 제가 만든 건 사실 하나도 없는? 저는 그 연구 결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줘라고 한 건데, 어쨌든 여기 배운 것들로 이렇게 진짜 좀 약간 직접 가수가 부른 듯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연구를 국제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다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저는 이제 뭐야 약간 세션 발표였고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한 학부생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되게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네트워킹해서 친해져가지고 실제 저기 뒤에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분도 거기서 이제 처음 친해지게 됐고요. 그리고 대만 정치대학의 인공지능법 전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제 발표를 들어주셨고 너무 좋다 해서 메일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발표 소식 기사로 난 연관도 있어서 일단 도전하자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뭐 1학년 때 여기서 뭐 3점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말해도 될지 모르죠. 1학년 때 학점 2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4점대지만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지만 이 D 이런 거 관련 있어가지고 이미 수강하던 중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막 자소서를 써가지고 내가지고 됐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전한 학생이 맞춤인 전공이고 수학 컴퓨터랑 친하지 않아도 노력한 교수님들 끌어주시니까 네, 망설임 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메일 주소 혹시 궁금한 거나 관련된 있으면 일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문과 정채환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정채연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전까지 다 융합전공 학생이었는데, 이제 저는 학번이 높다 보니까 이미 제가 이중전공을 다 진입하고 나서 이 융전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공 진입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과 참여하는 건 휴스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혜택?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열정과 재미로 이 전공에 눌러 앉아있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제가 했던 비교과 랩, 쿠클랩과 그다음에 방금 앞에서 이제 현승아우님께서 말씀하셨던 PNC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했던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이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제가 이 쿠클랩이라는 것을 했는데 아까 처음 소개에서도 되게 많은 랩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 랩은 국문과 이승은 교수님께서 하시는 랩이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2학기에 디지털 인문학과 고전문학이라는 이제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업에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 처음 배웠고 저는 이 전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때 휴스도 알게 되고 그 당시에는 약간 수업 기반으로 이제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그걸 이제 다른 뭐 KDH 학회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좀 공식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세미나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이 밑에 이렇게 코드인데 막 이렇게 일단 뭐 파이썬을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초 파이썬부터 해가지고 약간 디지털 인문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뭐 데이터 크롤링이라던가 시각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네 이렇게 랩 활동을 하는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꼴이 있고 그거에 뭔가 나가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증명하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랩의 이제 1학기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회에서 포스터 발표에 한번 나가보자였었고 그래서 저희 랩 인원을 반으로 잘라서 이제 두 팀이 여기 포스터 발표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 주제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국문학도이다 보니까 고전 소설 중에서 이제 심청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심청전에 원전이 있고 요즘에 뭐 만화, 뭐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영화나 광고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창작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원전 서사와 그 지금 재창작물에 대한 서사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거는 기존 연구처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재창작물들에 대한 요즘 독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에 이제 댓글 반응 같은 거를 다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워드 클라우드나 LDA 토픽 모델링이나 감정 분석 뭐 이런 거를 돌려서 네,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포스터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책 읽으러 같이 만화 카페도 가기도 하고 열심히 데이터 크롤링을 해서 막 형태소 분석하고 돌리기도 하고 이 제가 여름방학 때 저도 인턴을 나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회사 끝나자마자 맨날 지하철에서 코드를 돌리고 그러고 이제 밤에는 친구들이랑 막 줌 미팅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교수님을 소환해요. 네, 정말 되게 피드백을 정말 정말 잘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발표를 잘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느냐 하면 사실 뭐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정말 호화롭게 먹고 이거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 활동이 끝나면 이제 맛있게 이제 마음의 양식도 채웠으니 이제 일용할 양식도 먹으면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모였고 저희 랩이 국문과만 있거나 전공생 융전 전공생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각자의 전공에선 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수업 듣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이제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PNC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쪽이 저희 포스터였고, 이쪽은 저희 랩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만들었던 포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박 3일짜리 학회였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포스터 컴피티션으로 나간 친구들은 발표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은초우선 교육관에서 이렇게 복도에 제가 서 있으면 이제 여기 심사위원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해봐라 이러면 이제 한 3분 정도 영어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국제학술 대회니까 되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 연구 주제는 심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막 아시기는 할까? 혹은 막 재미있게 봐주실까? 내가 학부생 입장에서 저희가 열심히는 했지만 이게 과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막 사진도 찍어가시고 막 되게 재미있어 하시고 옆에 서 있다가 이거 저희가 했어요. 막 이러면 막 질문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이 경험을 한 것 자체가 되게 귀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서 이렇게 외국인 분들,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네, 대응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승 학생처럼 이렇게 뭐
세션에서 발표하는 친구들 강의도 듣고 교수님들 뭐 강의도 듣고 이러다가 마지막 날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들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데 갔다 오고 네 여기 앞전 발표자가 있죠. 그래서 막 칭칭 네 네트워킹도 하면서 잘 다녀왔었고 마지막 날 폐회식이 그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민현이 이렇게 한옥처럼 생긴 곳인데 여기 마당에다가 그 출장 뷔페 불려가지고 이렇게 앞에서는 판소리 막 하고 뭐 무용하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약간 조선시대 그 풍류를 즐기는 양반이 된 느낌으로 회의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팀이 그 포스터 발표 1위를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상장도 받고 명예만 있었습니다. 딱히 부상이 있지는 않았고 이게 있었어요. 이 새 모양 볼펜? 근데 저희는 4명이서 했는데 한 개만 줘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스터 수상을 하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전공에 어떤 목적을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문과생 취업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1년에 이런 대학에서 대학원에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공부를 뭐 이런 학술 활동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저처럼 재미? 근데 이제 제가 새 영역에 다 발을 걸쳐봤던 입장으로서는 다 정말 도움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쪽 전공 연계는 아니고 그냥 미디어 전공 연계로 계절 학기에 이제 현상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 개발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생이 갑자기 국문학과가 문 개발로 뽑혀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제가 휴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수업 들으면서 또 랩 활동을 하면서 뭐 이런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처리를 했다. 나 뭐 이런 크롤링도 해봤고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다. 그런 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녹이니까 기업에서 그래라고 하면서 이 직무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차원에서 정말 휴스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성이 많다 보니까 이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여러분의 뭐 혹시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구 프로젝트 참여하고 그게 또 논문으로 가기도 하고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1년의 과정이 되게 학부생 입장에서 혹시 내가 대학원 인재?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를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약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정말 교수님께서 정말 피드백을 잘해주시고 융전 교수님들 전부 다 정말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런 좀 대학에서의 좀 따뜻한 네, 네트워킹도 그렇고 아무튼 좋은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휴스 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표로 언어학과의 김성빈 학생 나와주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전공 설명회에서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맡은 언어학과 20학번 김성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올해 7월에 있었던 한일 차세대 디지털 인문학 포럼에 대해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때 양성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전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제 거기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잘 와닿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목차는 큰 거는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참여를 했던 디지털 인문학과 윤리 포럼 그리고 제 발표의 중점인 디지털 인문학 한일 차세대 디지털 인문학 포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단히 요약 정리 이런 순서로 구성을 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PPT 본문 내용 없이 그냥 다 사진으로만 구성을 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따라가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진에 글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디지털 인문학과 윤리 포럼에서 다른 학생들과 팀을 같이 이루어서 제출했던 포스터 자료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목만 알려드리면 AI의 문학 텍스트 생성과 독자의 문학적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과 윤리 포럼이 우리 고려대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교 거기서도 참여를 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주제로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서 포스터 발표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교 SK 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공유하고 발표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같은 수업을 들었던 언어학과 친구들, 그리고 한 명은 언어학과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친구랑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같이 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한일 디지털 인문학 DH 포럼은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일본 문화연구원에서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그리고 그 발표도 영어여가지고 약간 좀 긴장이 되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발표여서, 이 디지털 인문학과 윤리 포럼에서 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좀 미리 약간 예행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수집했고 자료 만들어가지고요, 참석을 했었고, 이게 행사 당일 사진인데 잘 보이시려나? 네. 이게 이제 전날이 최종연홀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 방문했던 데였는데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해주셨고, 포스터를 전시해두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팀 자료 구경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나 학생분들이 저희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상장 받았고요. 무슨 상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팀들끼리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 발표의 중심인 한일 DH 프롬을 어떻게 준비할지 좀 고민되기도 했었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약간 도움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었었고요. 네, 이제 한일 차세대 디지털 인문학 포럼에 대해서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밑에 그 자막이 있는 이유가, 저희 조 같은 경우는 가서 찍었던 영상을 포럼이 종료되고 나서 보고서로 원래 제출해야 됐는데, 저희는 보고서를 브이로그 영상 형식으로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발표 때 이 영상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까 하다가 좀 길어가지고 그냥 그 영상에 일부만 그냥 캡처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 당시의 그런 어, 현장 모습인데요. 대략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의 일정이 총 4박 5일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발표가 중심이었고 나머지 날들은 이제 포럼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일본 관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럼의 주제는 당연히 디지털 인문학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핵심은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하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학생들이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제가 한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자료 만들고 이제 촬영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다른 학우가 발표를 하기로 했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것도 이제 브이로그 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시작 직전에 이런 모습이었고요. 발표 일주일 전에 이거는 고려대학교 학생들끼리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만들었던 대본 자료입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인문학과 윤리 포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팀원들끼리 의견을 나눴던 자료이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 그 발표장에서 썼던 그 발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하는 발표니까 한국어로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모두가 영어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발표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저는 이 페이지만 봐도 아직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서 저희가 발표만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카마 료 선생님의 디지털 인문학 강연을 제가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원형 강의실에서, 이런 자리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학생들이랑 같이 들었었고, 여기 일본에서 들었었잖아요. 근데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됐어서 발표를 듣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 정확히 나올진 모르겠는데 이 아카마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도 특강을 한번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찍었던 사진인데 얼굴 안 가려놔서 넘길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진 이제 가서 학술 관련된 거 말고 저희가
뭘 먹고 뭘 관광을 했는지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날에 먹었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났는데 그냥 초밥 맛있었다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니츠메이칸 대학 일본문화연구원이 교토에 있어가지고 저희 관광은 교토와 오사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관광했던 것들 아라시야마로 기억을 하는데 대나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제 이나리 신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이날이 굉장히 더웠어가지고 그거 빼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금각사라는 곳 처음 가봤는데 네, 아직도 되게 예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관광 발표 같은 거는 전부 다 단체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이렇게 이동했어야 되는데 이게 밤인 이유가 일정이 끝나고 나서 자유시간이 돼가지고 뭐 좀 늦어가지고 많은 상점이 문을 닫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뭐 자유시간 때 뭐 원래 거의 잘 시간이긴 했는데 교토타워 보러 갔었고 이날은 거의 마지막 4박 5일 일정의 마지막 날에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넣어봤습니다. 교토에 돌아오면서 오사카도 들렸었고요.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게 오사카 성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도 양성은 교수님과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 말고 교수님들도 발표를 하셨었는데 좀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아까 정유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되게 네, 그런 교수님들께서 발표하시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그냥 드린 말씀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유진 교수님 지도하에서 한일 차세대 DH 포럼에 참석했었는데요. 인문사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주도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외 학술 포럼이랑 발표에 참석하는 굉장히 좀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열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이 융합 전공 신청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제가 했던 경험이랑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점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지원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지원 결정에 한번 제 발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야말로 우리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또 이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이번 2024년 대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단장이신 언어학과의 송상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나오기도 전에 저 뒤에서 저 짧게 하라고 계속 눈치를 주셔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 문송합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은 다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설계된 말이 저 문송합니다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사실 이 사업이 처음에 설계된 거였거든요. 사실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실 좋아하는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굉장히 인기 많은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 혹시 그 흑백 요리사라고 혹시 아세요? 봤어요? 예진 씨? 흑백 본 적은 없으시고, 네, 그죠?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 요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나 강남에서 이런 대단한 요리 전문점 운영하는 사람이야. 하고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와서 자기 실력으로 결과물로 보여주어서 그걸로 증명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겠죠.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문과대 무시하지 마.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뭐 이런 우리 역사도 있고 막 이렇게 백날 얘기해 봐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 흔히 말하는 현대 시대에는 얼마나 먹힐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과대학도 실력으로 결과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휴스 사업팀의 사실 가장 대표 업적으로 삼는 것이 이겁니다. 결과물로 보여주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인문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실물로 증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흐름 사업인데요. 흐름 사업은 휴머니티 LLM이거든요. 인문학 기반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우리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적으로 구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서 아마 여러분들 뭐 파운데이션 모델, 뭐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실제로 현재까지도 올해 2024년 10월 현재 GPT-4o1이 현재 가장 최근 버전인데 거기에서도 아직까지는 인문학, 특히 한국어로 물어보면 인문학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제대로 된 잘 정제된 인문학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우리 문과대학 학생들이 여러분들과 같은 학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내일 아까 정유준 교수님 말씀하신 KU AI 포럼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날레로 마지막 순서로 박혀 있는 것이 이 현재까지 구축된 흐름 모델의 시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 흐름 과제를 1단계로 우리 GPT도 3 있고 4 있고 4o 있고 이렇게 해서 버전이 계속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올해 만드는 흐름은 버전 1이고요. 이거는 가장 초창기 프로토타입 이런 식으로 인문 LLM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보다 더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것은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융합 전공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면 근데 절대 안 늦춰줘요. 원하시기만 하면 내년에 본격적인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흐름 버전 2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그러니까 올해 말과 내년을 지나면서 이 관통하는 대표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생각 있으시면은 꼭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나온 김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바로 같이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아까도 계속 얘기됐었죠. 좀 전에 소개됐던 그 흐름 요게 내일 KU AI 포럼에서 발표가 되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발표도 들으시고 기념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융합전공 신청이 다음 주거든요. 15일부터 17일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 사업단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공지가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하고 이메일, 인스타그램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발표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은 교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지금 도메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걸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전공은 융합 전공이고 굉장히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지금도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특정한 도메인에 국한되어서 뭔가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학부에서 코र्스 리스트 교과목으로 국문과랑 공사비 융합 전공 다 같이 진행하는 교과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학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한국 고전문학이거든요. 고전문학을 모른다고 해서 그 과목을 듣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않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한 번 더. 이건 전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사업이 3 플러스 아마 3 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데 이게 그 기간이 지난다고 이 전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전공은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게 그때 없어져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이건 너무 다행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혹시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는 학생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들이 잘 없으니까. 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민감한 질문 말씀드리고요. 혹시 선발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를 신청할 때 신청할 때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학업계획서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학업계획서랑 학생의 지금까지 이제 수강한 학점 정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진입 사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두를 다 뽑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난 학기에도 탈락시킨 학생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의 학점 때문에 탈락시켰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학업계획서를 너무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이 전공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라든지 관심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탈락을 시켰던 경우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학점을 받았든 그 베이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저희는 다만 아까 여러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하는 활동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수업에서 수업을 같이 듣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이 어딘가를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학생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전공이나 혹은 이런 방면에 대한 학생의 관심도 정도를 체크해서 그것을 사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시면서 우려되는 사항이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우선 제가 배내용 학점이 조금 낮아요. 해외용 학점 4점을 넘는데 배내용 학점은 좀 3점대라서 그 점에 하나 걸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내년에 4학년이라서 이제 기존에 이중전공을 하다가 그걸 취소하고서 진입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중전공을 취소하고서 새로 들어온다는 경우에는 이제 지원 기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한 기회를 여기에 쓰려는 거다 보니까 혹시 고학번이라는 이유로 조금 디메리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기회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좀 질문이 드렸습니다. 네, 고학번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이 3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지원 학점 기준과 제가 그날 학점 기준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학점이나 혹은 학번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뽑고 뽑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남은 게인데 저희한테 썼다면 저희는 그거를 열정으로 봅니다. 한번은 50년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받아서 학업계에서 잘
아니 이 전공 흥미 내도 이런 흥미 내도 받았는데 그전에 그런 거 학생이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문과대 내 참여학과들이 여럿이 있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참여학과고, 그래서 한국사 교과목 중에 저희랑 크로스 리스팅 되어 있는 교과목이 있다면 그걸 융합전공 학점으로 쓰실 수 있어요. 우선 어쨌든 무슨 너 스마트 대션 네. 혹시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스타 팔로우하면 제 것도 팔로우 해주시나요? 당연합니다. 물론 해드립니다. 다음에 별표 내렸나요? 드리세요. 네, 웬만하면. 제가 한국 말씀을 잠깐 아,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질문이 안 나올 김에 약간 추가 홍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교과 과정을 다 같이 담당하고 있는 류효연이라고 하고요. 여기 혹시 중문과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걸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융합 전공에 오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진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저희가 뭐 현혹당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부사구가 계속 들어가죠. 그렇지만 저희는 상당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들을 계속 해주실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융합전공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평소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서포트를 받으면서 조금 더 자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식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못 만나실 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만나신 분들이랑 직접 연결이 되어서 바로 취업과 연관되는 기회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현장 실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즘 취업이 상당히 뭐또 냉혹한 시장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채용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인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당락을 결정을 하는 완전 키 팩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가 취업을 하시거나 여기에서 뭐 연구를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는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을 찾아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실 텐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자소서에 그 부분이 채워져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회들을 단언컨대 저희 융합전공은 잘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SMCMC에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완전 스타트업 기반 우리 중문과 선배가 만든 IT 스타트업 이미 여러 명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부터 추가된 마이 리얼 트립.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플랫폼 쓰세요? 요즘 하나 투어 쓰나요? 모두 투어 쓰나요?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젊은 분들은 대체로 인스타로 찾아가시면서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플랫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 마이 리얼 트립 사실 우리 학교 선배가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 선배가 CEO고 또 우리 학교 선배가 거기서 재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MOU를 맺어서 MOU는 아직 안 맺었지만 현장 실습을 시작했어요. 이번 학기부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이번 겨울 학기부터 뭘 하게 되냐면 여기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VC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종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벤처 캐피탈 혹은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 다음에 뭐 PB, P 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 상당히 고연봉의 전문 직종이죠. 그래서 뭐 숫자가 뭐 일반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연봉들이. 그런 굉장히 선호되는 직종인데 거기에랑 우리가 같이 또 연동을 해서 이번에 계절 학기부터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슬롯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한 명을 실험적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바로 이번 계절학기부터 신청을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절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계절학기부터 6개월짜리 긴 현장 실습을 심지어 학교의 체제 안에서 학점도 받고 월급도 받고 심지어 마일리지 쌓아서 장학금도 받고 하는 방식으로 남들이랑 경쟁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을 상당히 쉬운,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또 진입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커리어를 조금 더 스텝업 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전공이에요.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비교적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고 다만 현혹은 당하지 마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오세요. 예.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현장 실습이라는 게 그때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뭐, 여기 와서 일하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뭐돈 받지, 뭐 학점 받지, 아니, 뭐 제가 경력도 쌓지, 뭐 이런 기회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융합전공에 참여를 하면은 훨씬 더 접근성 좋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 음. 예, 그러면은 예, 오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주셨는데 예, 좋은 발표들 많이 잘 들었죠. 예, 마음의 결정을 하셨기를 예, 바라겠고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어, 설명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융합 전공에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영식이나 연습팀 연락처 바로 받아가세요.